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장례식이 오늘 오전 예정대로 서울특별시장 형식으로 엄수됩니다. 일부 시민들이 서울특별시장으로 치르는 것을 막아달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내지만 서울행정법원이 이를 판단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끝내는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가처분 신청 자체가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적법하다는 서울시의 항변을 받아들였습니다. 네, 서울대병원에서 앞서 발인이 진행이 됐고요. 연결식은 서울시 청사에서 오전 8시 반에 시작이 될 예정인데요. 온라인으로 치러집니다. 서울대병원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부터 연결하겠습니다. 네, 강희영 기자. 7시 30분쯤 운구차가 장례식장을 떠나는 것으로 일정이 잡혀 있었는데 이미 출발을 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고 박원순 시장의 발인 절차는 조금 전인 7시 20분쯤 끝났습니다. 이 박 시장의 영정사진을 실은 운구 차량과 이 대형버스 여러 대도 조금 전 이 병원을 출발했습니다. 이른 아침까지도 조문을 마치지 못한 일부 조문객들의 이 발길이 이어졌는데요. 앞서 이곳에 마련된 이 빈소에는 이 박 시장의 가족과 지인 등을 대상으로 이 조문을 받았습니다. 어제 저녁까지 모두 8,500여 명이 다녀갔습니다. 네. 운구차는 8시쯤 서울광장에 도착할 예정이었는데 서울광장 도착 시간도 조금 더 앞당겨질 수 있겠군요. 예, 그럴 걸로 예상됩니다. 이 8시쯤 서울광장에 도착할 예정이었는데요. 이 8시 반부터는 이 서울시청 8층 다목적홀에서 연결식이 진행됩니다.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서 이 연결식에는 유족과 또 민주당 지도부, 시도지사 등 100여 명만 참석할 걸로 보입니다. 참석하지 못하는 조문객을 고려해서 연결식은 온라인으로도 생중계됩니다. 인터넷 분향소에는 현재까지 10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온라인으로 헌화를 했습니다. 이 시청 앞 시민 분향소는 오늘 밤 10시까지 운영됩니다. 네, 고인의 장례식을 서울특별시장으로 진행하기로 서울시가 결정하자 일부 시민들이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법원이 각하 결정을 내렸잖아요. 좀 더 구체적인 내용 살펴보죠. 네, 시민 227명과 이 보수 유튜브 채널인 가로세로 연구소 측은 이 고 박원순 시장의 장례를 서울특별시장으로 치르는 것이 법적으로 근거가 없다면서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법원은 어제 저녁 7시 반쯤 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입장을 냈는데요. 법원은 가처분 신청을 한 신청인의 자격이 충족되지 않았다며 적법한 신청이라고 볼 수 없다며 이 각하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판단에 따라서 박 시장의 장례는 예정대로 진행이 됩니다. 이런 가운데 5일장에 대해 반대하는 이 청와대 국민청원은 현재까지 55만 명이 넘게 동의했습니다. 네, 강희영 기자. 서울시의 연결식이 끝난 뒤에 장례 절차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연결식은 9시 10분부터 이 40분가량이 진행이 9시 10분까지 40분가량 진행이 되고요. 이후에는 이 고인의 시신은 서울 추모공원으로 옮겨져서 화장이 됩니다. 그리고 고향인 경남 창녕으로 옮겨져서 묘소에 묻힐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서울대병원에서 JTBC 강희연입니다. 서울시청 앞에 차려진 고 박원순 시장 분향소에도 시민들의 조문이 이어졌습니다. 지금까지 2만 명이 넘는 시민이 다녀갔습니다. 전반적으로 엄숙하고 차분한 분위기 속에 추모가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일부 추모객들과 반대하는 사람들이 부딪혔고 보수단체가 집회를 열면서 소란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먼저 시청 분향소 소식을 강현석 기자가 전해드리고 운구차가 도착할 것으로 예상되는 8시쯤 서울시청 광장을 직접 연결하겠습니다. 시민 분향소 앞에 추모객들이 길게 줄을 서 있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가시게 돼가지고 좀 마음적으로도 굉장히 좀 처음에 믿기지도 않았고요. 혼자 왔어요. 도봉산 등산을 가다가 한번 뵀거든요. 근데 괜찮은 곳이라 생각했는데. 대체로 엄숙하고 차분한 분위기가 이어졌지만 일부에선 소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을 비판하는 1인 시위자와 추모객들이 고성을 주고받는가 하면 현장에 있던 추모에 반대하는 사람들과 추모객들 간의 충돌도 있었습니다. 또 일부 보수 성향 시민단체들이 박 시장을 비난하는 집회를 열다 조문객들의 거센 항의를 받기도 했습니다. JTBC 강현석입니다.
정부는 지난주 일주일 동안 코로나19 상황이 비교적 안정적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소규모 집단 감염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기도 광명의 한 내과 인공신장실에서 확진자가 잇따라 나왔습니다. 용인에서는 2살 쌍둥이 남매 등 일가족 4명이 감염됐습니다. 강보들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광명시 하안동에 사는 A씨는 서울 서초구 성모병원에 들른 지난 10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성모병원 내에서는 마스크를 쓰고 이동하는 등 방역 수칙을 잘 지킨 걸로 파악됐지만 평소 다니던 광명시 소재 한 내과의 인공신장실이 문제가 됐습니다. 증상이 나타나기 하루 전인 3일, 증상이 나타난 뒤인 6일과 8일에도 이 인공신장실에서 치료를 받은 겁니다. 광명시는 이 기간 인공신장실을 찾은 환자와 의료진들을 모두 검사했습니다. A씨와 비슷한 시간 치료받은 환자 2명이 확진됐습니다. 85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고 2명은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A씨의 가족 1명과 또 다른 확진 환자의 가족 1명도 감염됐습니다. 용인에서는 2살 쌍둥이 남매와 어머니, 외할아버지까지 일가족 4명이 확진됐습니다. 쌍둥이들을 돌보던 수원시 확진자로부터 감염된 걸로 추정됩니다. 정부는 유행 확산을 억제해 나가고 있지만 소규모 감염은 이어지고 있다며 마스크 쓰기와 아프면 집에 머물기 등 방역 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JTBC 강보들입니다. 해외에서는 코로나19의 확산세가 더욱 거셉니다. 일본과 레바논 등에서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어제 하루 전 세계에서 1일 기준으로는 가장 많은 23만여 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윤세민아 기자입니다. 일본에선 어제 하루에만 407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나오면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날 300명대로 떨어졌던 하루 확진자 수가 다시 400명대로 올라서면서 이달 초까지 주춤했던 확진자 증가 속도가 다시 빨라지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 때문입니다. 일본의 전체 누적 확진자는 2만 1천여 명인데 최근 일주일 사이 나온 확진자만 2,000명이 넘습니다. 중동의 레바논에서도 현지 시간 12일 하루 166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수도 베이루트 인근 지역에 위치한 한 청소회사에서 130명이 넘는 직원이 집단 감염된 겁니다. 레바논에서 하루 확진자가 100명을 넘은 건 지난 2월 첫 감염자가 나온 이후 처음입니다. 다른 나라에서 코로나19로 숨진 뒤 유골이 돼 본인의 나라로 돌아가는 안타까운 사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11일 멕시코의 한 공군기지에는 미국 뉴욕에서 사망한 멕시코인 245명의 유골이 공군기에 실려 도착했습니다. 멕시코 외교부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미국에서 코로나19로 사망한 멕시코인은 1,500여 명에 이릅니다. WHO는 어제 오후 기준으로 지난 24시간 동안 전 세계에서 23만여 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다며 통계를 내기 시작한 뒤 가장 많은 환자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JTBC 윤세민입니다.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마스크 착용을 거부해오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처음으로 마스크를 끼고 공개적인 자리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부인 멜라니아 여사도 마스크 착용 동영상을 소셜미디어에 올렸습니다. 미국 내 30여 개 주에서 감염자가 계속해서 늘고 있고 일부 지역에서는 시신 보관용 냉장 트럭도 투입됐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친구이자 선거 참모였던 측근을 사실상 사면했는데 이를 놓고도 권한 남용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을 연결합니다. 임종주 특파원, 트럼프 대통령이 마스크를 착용한 모습, 이번 코로나19 대유행 과정에서 처음이죠.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말 일정으로 워싱턴 DC와 인접한 메릴랜드주 월터 리드 국립군병원을 위문 방문했습니다. 이때 병원에 들어서면서 짙은 남색 마스크를 썼습니다. 수행원도 모두 마스크를 착용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자신의 얼굴을 가리고 나타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말입니다. I think it's a great thing to wear a mask. I've never been against masks, but I do believe they have a time and a place. 네, 부인 멜라니아 여사도 마스크를 쓴 모습을 공개했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의 마스크 공개 일정 하루 만에 멜라니아 여사가 마스크를 쓰고 미혼모 복지시설을 찾은 모습을 소셜미디어에 올렸습니다. 그동안 멜라니아 여사는 종종 마스크를 쓰고 또 착용도 권고해 왔는데 부부가 연달아 마스크를 쓴 모습을 공개하고 나서 이목을 끌었습니다.
마스크 외면에 대한 비판 여론과 트럼프 대통령 측근 감행에 따른 논란 상황을 모두 고려한 행보로 풀이됩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마스크 효과를 인정한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펠로시 의장의 말입니다. So hopefully, by his example, he will change his attitude, which will be helpful in stopping the spread of the coronavirus. 네, 미국 내 코로나19 상황은 지금 어떤지 궁금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시신을 보관하기 위한 냉장 트럭도 투입이 됐다고요? 네, 미국 전역에서 주말 하루에만 감염자가 6만 1,000명 넘게 늘어나 누적 확진자는 330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사망자는 13만 5천 명입니다. 일주일 전과 비교해 33개 주에서 확진자가 증가했다고 CNN은 전했습니다. 남부 텍사스와 애리조나주 일부 지역은 사망자 증가로 영안실이 부족해지면서 냉장 트럭이 배치되거나 투입을 요청하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 같은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 측근을 감형했어요. 사실상 사면을 해서 석방했는데 이에 대한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금요일 밤에 오랜 친구이자 선거 참모였던 로저 스톤의 3년 4개월 형기를 모두 감형했습니다. 사실상의 사면입니다. 로저 스톤은 러시아의 미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한 7개 혐의로 유죄를 받아 나흘 뒤 복역이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감형 대상이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 연루된 의혹에 방패막이로 나섰던 인물이라는 점에서 정치권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권한 남용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JTBC 임종주입니다. 네, 어제부터 전국에 내리고 있는 장맛비 소식입니다. 호우특보가 현재 남부지방과 또 충청 지역에 내려져 있습니다. 많게는 100mm의 비가 더 올 것으로 예보가 돼 있는데요. 이번 장맛비는 언제까지 내릴지, 중부 지역은 내일 오전에, 남부에서는 내일 저녁에 그치겠습니다. 이재승 기자입니다. 장마전선이 전북 서해안에서 경상도까지 동서로 길게 자리 잡으면서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충청과 남부지방에는 호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어제부터 지금까지 전북부 안 160mm 등 남부지방 곳곳에 100mm가 넘는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서울 등 중부지방도 20mm 안팎의 강우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해안을 중심으로 순간 최대 풍속 초속 20m가 넘는 태풍급 바람이 불면서 서해안 전역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또 서해와 남해상에는 풍랑주의보도 내려져 있습니다. 내일까지 강원 영동과 경상 해안에는 최고 150mm가 넘는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이 밖에 충청과 남부지방 30에서 100mm, 서울과 경기도에는 10에서 5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특히 지형 때문에 비구름이 더욱 발달하는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번 비는 중부지방은 내일 오전에, 남부지방은 내일 저녁에 점차 그치겠습니다. 이후 장마전선은 남해 먼바다로 물러났다가 다음 주 초에 다시 북상하면서 전국적으로 비를 뿌리겠습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터키에서 유명 관광 명소인 성소피아 박물관을 다시 이슬람 사원으로 바꾸는 결정이 나왔는데요. 프란치스코 교황이 이를 언급을 했습니다. 생각이 온통 터키 이스탄불에 가 있다면서 깊은 슬픔에 잠겼다고 했습니다. 윤세미나 기자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성소피아 박물관을 모스크로 만들기로 한 터키 정부의 결정에 상심했다고 공개적으로 말했습니다. 현지 시간 어제 바티칸에서 열린 일요 3종 기도회에서 한 말입니다. Il pensiero a Istanbul. Penso Santa Sofia. E sono molto addolorato. 외신들은 교황이 하루 전 터키 정부를 향해 비탄과 실망이라며 항의한 세계 교회 협의회 입장에 힘을 실어준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앞서 지난 10일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85년간 박물관으로 쓰여온 성 소피아를 모스크로 개조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서기 537년 기독교 정교회의 성당으로 지어진 성 소피아 사원은 1400년대 모스크로 개조됐다가 400여 년 뒤 박물관으로 바뀌었고 이번에 또다시 모스크로 돌아가게 된 겁니다. 이런 결정은 이슬람주의를 앞세워 지지율 하락 등 위기를 벗어나려는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의 정치적 선택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모스크로 바뀌는 성 소피아의 첫 번째 이슬람 기도회는 오는 24일 열립니다. JTBC 윤세민입니다. 혐한과 관련한 일본 법원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한국인들을 혐오하는 내용의 글을 직원 교육용 자료로 나눠준 일본의 한 기업과 이에 반발한 제1교포 직원이 5년 동안 법정 공방을 벌여왔는데요. 1심에서 이 제1교포 직원이 일부 승소를 했습니다. 유효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1한국인은 죽어라. 위안부는 터무니없는 거짓말이다. 일본 대형 부동산 기업 후지주택이 직원 교육을 위해 배포한 문서입니다. 이 기업은 수년간 한국인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는 글을 직원들에게 뿌려왔습니다. 문서에는 한국인을 야생동물에 비유하는 유튜브 댓글이나 한국의 거짓말은 세계에서도 유래를 찾을 수 없다는 포털 사이트 글 등이 여과 없이 실렸습니다. 역사 왜곡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한국인은 역사를 날조해 우위에 서지 않으면 직성이 풀리지 않는 민족이라거나 위안부는 많은 돈을 벌고 사치스럽게 생활했다는 주장 등입니다. 이 문서들은 2015년 이 회사에서 근무하던 한 제1교포가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면서 처음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5년간의 법정 공방 끝에 일본 오사카 지방법원은 소송을 낸 제1교포의 손을 일부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회사가 제1교포 노동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현저한 모욕을 느끼게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을 두고 일본 내에선 법원이 제1교포에 대한 차별을 처음으로 인정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JTBC 유유한입니다. 전 세계 각국에서 코로나19 백신과 또 치료제 개발에 속도를 내면서 의미 있는 소식들도 속속 전해지고 있는데요. 러시아에서 자체 개발을 한 백신에 대해서 임상시험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보도국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박지훈 기자, 기대를 할 만한 결론이 나왔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러시아에서 자체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첫 번째 임상시험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고 타스 통신이 전했습니다. 임상시험은 모스크바 세체노프 의대사나 약품인상연구센터에서 진행이 됐는데요. 지난달 18일에 18명을 대상으로 1차 접종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5일 뒤 다른 자원자 20명을 상대로 2차 접종이 진행됐습니다. 그 결과 흔히 생길 수 있는 초기의 체온 상승 외에는 다른 부작용은 없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백신은 러시아 보건부 산하 가말레아 국립전염병 미생물학센터 전문가들이 개발했습니다. 센터는 향후 추가 임상시험 일정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네, 대통령 선거가 있었던 폴란드 소식도 있습니다. 출구조사 결과가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12일 폴란드 대선 결선 투표가 실시됐습니다. 출구 조사 결과 두다 대통령이 50.4%, 트샤스코프스키 시장이 49.6%를 득표할 걸로 예측됩니다. 두다 대통령이 0.8%포인트 앞서는 겁니다. 출구조사 5차 범위는 플러스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최종 결과 예측은 어렵습니다. 공식 개표 결과는 현지 시간 13일 오전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두다 대통령은 대선 직전에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독일 주둔 미군을 재배치해서 폴란드 주둔 미군을 1,000명 증강하겠다는 약속을 받았고 정치적인 호재로 분석됐습니다. 이 밖에 새로 나온 소식을 8시 이후에 다시 연결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지금의 JTBC 박지윤입니다. 보도국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청에서는 고 박원순 시장의 연결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8시 30분부터 연결식이 시작됐습니다. 서울시청 앞 광장에 마련된 분향소 다시 한번 연결합니다. 고승혁 기자, 지금 비가 많이 내리고 있죠? 분향소 현장의 분위기 어떻습니까? 지금 시청 앞 분향소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인데도 시민들은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대체로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울먹이는 시민도 보였습니다. 어제까지 분향소를 방문한 추모객은 2만 명을 넘었습니다. 5일장의 마지막 날인 오늘은 저녁 10시까지 조문이 가능합니다. 연결식은 현재 시청 강당에서 진행 중인데요. 끝나면 장례 행렬이 제 뒤로 보이는 시청 정문을 가로질러 덕수궁 앞에서 차를 타고 화장터로 향합니다. 자, 그럼 시청 8층 다목적 홀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연결식 현장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8시 30분에 고 박원순 시장의 연결식이 시작됐습니다. 이곳은 서울시청 8층에 마련된 다목적 굴입니다. 다음은 고인께서 생전에 활동하시던 모습을 영상으로 담았습니다. 함께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에서 시청광장에서 천대천광장에서 광화문광장에서 벌어지는 모든 집회에 우리 국민들이 안전하고 평화롭게 집회할 수 있도록 국민을 지키겠습니다. 네, 고인의 지난 삶을 되돌아보는 영상 함께 보셨습니다. 8시 30분에 연결식이 시작됐고요. 앞으로 한 30분가량 더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33분 정도 진행이 되면 9시 10분쯤에 연결식이 마무리된다고 합니다. 시청 광장에 나가 있는 고승혁 기자를 다시 한번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연결식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연결식이 모두 끝나고 나면 장례 절차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연결식이 끝나면 운구차는 서울시청에서 서초구의 추모공원으로 이동합니다. 시신은 화장한 뒤 부모님 산소에 뿌려달라는 고인의 뜻에 따라 화장한 뒤 고향인 경남 창녕의 선산에 매장합니다. 네, 고승혁 기자. 박 시장의 서울특별시장 연결식 또 장례 절차가 적절하느냐 이 같은 논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장례 이후에도 그래서 남아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우선 이번 장례를 반대한 청와대 청원 참여 인원이 답변 기준인 20만 명을 넘었기 때문에 청와대는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박 시장이 직원에게 고소당한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의 목소리도 뜨겁습니다. 정의당부터 미래통합당까지 좌우를 가리지 않는데요. 통합당이 다음 주 월요일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관련 의혹을 다루기로 한 만큼 공방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청에서 JTBC 고승혁입니다.